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전략을 구성하기 위해서 R&D 추진 로드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의 본질, 초융합, 초연결, 초진화에 대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IoT 보안관 부재 현상과 과도한 중앙 집중화 현상에 따른 블록체인의 이 대안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정부 추진 R&D 로드맵은 제가 볼 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지금도 정부 R&D 작업이 나오면 블록체인에 거의 새로운 키워드로 막 집중돼가지고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지금 이 RFP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효율성적인 집행적인 차원에서는 반드시 R&D 로드맵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이 막 블록체인 기술들을 막 만들고 있는데, 이게 기술체가 쓰지 않고 막 만들다 보면 서로 중복적으로 막 투자가 되는 그 일들만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이제 큰 그림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를 뭔가 창출한다든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한국의 뭐 산업 경쟁력을 올린다든지 하려고 하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R&D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이 우려되는 문제점이라고 보면, 이 로드맵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침을 내려주는 건데, 이 지침을 내려줄 때는 이 기술을 정확히 잘 아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를 해야지 이런 효율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세우게 되면 이건 로드맵이 아니라 이건 또 이상한 방향의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또 블록체인 기술을 또 만들어가는 거고, 필요하지 않은 거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될 아주 심각한 그런 걸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의를 잘 하고, 그다음에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전략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R&D 로드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도 이제 R&D 로드맵 자체 뭐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이제 R&D 로드맵을 자세히 살펴보면 좀 지나치게 많은 것을 짧은 시간 안에 하려고 하지 않나라는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 생태계를 나눠서 살펴보자면 가장 아랫단에 이제 프로토콜 담겨 있고, 그 위에 뭐 인프라스트럭처,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레이어가 구성이 되고 있는데, 프로토콜이라고 하면은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그런 전파 프로토콜처럼 굉장히 기본적이고 로우 레벨의 그런 기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프로토콜 단 정도는 지금 거의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정도로 기술적인 통일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 위에서 또 다른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 뭐 이더리움도 일종의 인프라스트럭처가 될 수 있고, 올해 ICO를 진행했던 EOS라든지 아니면 웨이브스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런 플랫폼의 역할은 뭐냐면, 그 위에서 다른 블록체인을 이용한 다양한 D앱들, 그러니까 분산화된 애플리케이션들이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것들인데, 그런 두 번째가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상업적인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 뭐 예를 들자면 부동산 시세랑 가치를 이제 블록체인 위에 가치를 올려서 직거래나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앱이라든지, 아니면 분산화된 보험 앱이라든지, 예측 시장이라든지 이런 많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R&D 로드맵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세 가지 인프라스트럭처, 프로토콜,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커버하려고 하는 그런 점들을 볼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은 좀 과도한 중복이지 않나. 그리고 과연 그 모든 것들을 하기에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인, 그러니까 인력적인 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적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 R&D 로드맵의 첫 번째는 어떤 그런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여러 가지를 다 진행을 해서 성공하겠다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인적, 기술적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금 블록체인 R&D 로드맵을 왜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게 됐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상당한 선행 연구가 필요한 분야인데 없이 R&D 로드맵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그 신뢰성이나 공정성이나 타당성을 갖기가 어렵다 보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그 두 가지 이유 측면에서 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먼저 지금 그 인터넷 시대가 열리고 난 뒤에 지금 이제 상당한 그 우리 지식 정보 체계가 상당히 이제 공유 세상이 열리고 어떻게 보면 많은 데이터들이 상당한 중앙화된 이제 중앙의 많은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제 모으는 형태의 시스템이 지금 상당히 갖춰져 있고 국내에도 많은 데이터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도한 이 센트럴라이즈된 데이터들이 과연 얼마나 우리 실생활에 이제 공유가 되고 있고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지금 그 트러스트된 공유 데이터들을 상당히 새로운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상당히 이걸 발전시켜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지금 환경에 놓여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 각종 규제들 특히 이제 개인정보법이나 여러 가지 규제들 때문에 정부 3.0이 사실은 이제 정부에 있는 중앙화된 데이터들을 투명하고 공개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그 정부 3.0 위원회의 위원 사업들이 과연 적절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느냐. 전 세계 그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클라우드의 트래픽 양이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평균이 지금 80%인데 유독 우리나라만 지금 정부 공개가 그 데이터의 활용률이 거의 5%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4차 산업혁명의 대동맥이라는 데이터 공개가 이 정도밖에 트래픽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자체는 4차 산업혁명에서 상당히 그 대동맥이 막혀서 시장을 열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랑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그 데이터를 공개해서 그 공개된 데이터들을 쉽게 초융합시키고 초연결시키고 초진화시킨 그런 형태의 산업군들을 이제 리딩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과연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인프라 환경이 갖춰져 있느냐. 기술적인 거는 이미 클라우드도 대한민국이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실제 그 과도한 규제와 그 때문에 전혀 활용한 심지어는 이제 그 세종청사에 있는 그 공무원들과 그 중앙청사에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이 상당히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 기차에서 시간을 다 보낸대요. 그 전부 도로에서 그 국정원법이 너무 강력해서 그 중간에 하상 회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심각하다는 그 현지 실제 세종청사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그 애로사항을 들었는데 이런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이 너무 과도하게 센트럴라이즈화된 이 문제점 데이터들을 이제는 분산시켜야 되고 그것을 아주 트러스트하게 효율적으로 이제는 분산시켜야 될 때가 왔다. 국세청 정보부터 해서 그 각종 그 지방 정부까지 데이터 분산화는 이제 대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은 핵심 이제 여러 기술 중에 우리가 그 IoT 같은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초핵심 초연결을 사회를 만들어가는 초연결 네트워크의 가장 그 중심이 되는 이제 핵심 추계 기술인데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그 와이파이나 그 각종 그 센서들, 비컨이나 이런 센서들의 보안 체계가 그렇게 유효한가?
그 데이터 로고 해킹 같은 게 공유기 하나가 이렇게 해킹이 당하면 그 주변에 어느 단말기들이 다 감염이 되는데 과연 우리가 IoT 세상을 열어도 그런 그 안전한 그 초융합, 초연결, 초지능 사회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자율주행차나 드론이 해킹 당하면 어쩔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그 극심한 난제 중 하나가 IoT 보안관에 대한 명확한 인프라가 없다. 그 인프라 키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대안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R&D, 블록체인 국가 R&D 로드맵이 필요하고 거기에 저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이 두 가지 요소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과연 지금 이 현재 국가 R&D 로드맵에 지금 만들어 놓은 내용을 제가 잠시 살펴보니까 과연 이 두 가지 초점이 맞춰졌는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4.0 블록체인 인재 육성, 데이터 공개 한계점 등 정부 로드맵 구성 전략의 강과 미비점과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R&D 로드맵을 구상하고 그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제 산업을 양성해 나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가 좀 많은 것들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을 버리고 오히려 민간 기업, 스타트업들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인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로드맵에 있는 프로젝트들이 하나하나가 다들 보면 최근에 ICO를 진행했던 해외 이제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의 모델을 하나씩 가져온 것들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면은 이미 ICO를 진행하고 이미 투자를 받아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몇 년이 지나면 시장이 선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외에서 진행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이제 국내에서 블록체인 전문가를 양성을 하고 또 블록체인을 어떻게 국가적으로 그런 그러니까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또 해외에 있는 블록체인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전략들로 가야지 이제 정부가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스타트업에서 뭐 2년 뒤, 3년 뒤에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상업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발전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블록체인 스타트업들 육성할 수 있는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해외에 있는 유명한 투자자나 어떤 멘토들 그 중에 한 명을 꼽자면 최근에 코빗이 상장을 했을 때 가장 초기 단계에 투자를 했던 팀 드레이퍼라는 실리콘밸리 아주 유명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을 좀 초빙을 해서 멘토링을 하는 시간 그리고 네트워킹을 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면 굉장히 이제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튼튼한 토양을 가지고 우리나라 블록체인 생태계가 구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앞에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거하고 좀 연관돼서 특히 이제 블록체인 어떤 특성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의 여러 가지 R&D라는 것이 어떤 정통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부에서 R&D 로드맵을 만들어서 발표하면 거기에 필요한 기업들의 돈을 지원하고 또 그 내용들이 뭐 산업 관련된 데 투자가 돼서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렇게 쭉 해왔는데요. 과연 그것이 필요성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의 논란은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 20조 원 가까운 R&D 투자하고도 성과가 체감하지 못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또 그런 모델을 따라갈 거냐? 저는 좀 기존의 틀을 좀 과감하게 벗어나서 블록체인의 특성을 좀 살린
R&D 전략을 좀 끌고 가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어떤 지향점을 좀 갖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민간이 잘하고 있다든지 외국이 이미 기술 개발 다 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다시 과거에 보면 우리의 기술 확보 차원에서 또 투자를 하는 이 반복이 되면서 계속 이미 외국에서 개발된 걸 우리 투자한다고 해서 얼마만큼 빨리 쫓아갈 수 있냐, 그것도 아니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의 낭비라든지 또 심지어는 어떤 좀비 기업을 육성한다는 그 R&D의 문제점이 이제 계속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블록체인의 어떤 성격상 이건 집중화가 아닌 어떻게 보면 분산화가 강조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아예 차제에 블록체인 R&D 로드맵만큼은 좀 로드맵 자체도 뭐 산이다, 학이다, 연이다, 혹은 이렇게 정부다 이런 좀 다양성을 좀 해서 단일 로드맵보다는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로드맵을, 그러니까 블록체인 R&D 로드맵이 설사 이게 어떤 분야별로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산업계에 필요한 R&D 로드맵은 산업계에서 만들고, 또 학문적으로 하는 거는 또 학계에서 어떤 R&D 로드맵을 별도로 만들고, 또 연구기관은 연구기관대로 R&D를 생각하는 로드맵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사실 그부터도 이제 정부에서 만약에 그런 로드맵을 만드는 것도 정부가 직접 뭐 전문가들을 모아서 단일 로드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자체를 공모 절차를 통해서 최소한 4-5개의 어떤 R&D 로드맵이 경쟁적으로 나오게 만들고, 그거를 좀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지원해주는 방법, 그야말로 우리가 좀 분산화 정책을 좀 이 블록체인 로드맵만큼은 만들어서 거기에 지원하자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 뭐 산업계는 산업계 나름대로의 필요한 부분에 대한 투자에 대한 정부 어떤 예산을 또 요구하게 될 거고, 또 학계는 학계 나름대로의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해결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연구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연구소 나름대로 하게 될 거고, 여기 필요하면 아예 해외까지 좀 문을 넓히자 이거죠. 그래서 해외에서 한국하고 어떤 R&D 협력을 하면서 제안하는 R&D 로드맵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한 4-5개 이상 우리가 받아서 각각에 대해서 어떤 대규모 투자를 해서 과연 이제는 어느 쪽에서 제안하는 것이 가장 성과 있고 경쟁이 되고 그 결과가 체감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걸로 가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R&D 어떤 절차가 단일 로드맵에 의해서 단일 지원으로 가다 보니까 실패가 있었는지 성공이 있었는지, 오로지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 데서는 다 모든 게 이 성공으로밖에 평가가 안 되는, 그냥 비교 대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블록체인의 성격에 맞게 R&D 로드맵을 좀 만들어서 설사 일부의 어떤 중국 투자나 혹은 좀 예산에 약간 설사주사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것만큼 좀 과감하게 인정을 해서 블록체인 성격에 맞는 R&D 로드맵을 만들어서 좀 진행하면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의 좀 대안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저도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 블록체인의 분산화, 그리고 이제 좀 광범위하게 다양한 민간 R&D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는 저는 100% 동감하고, 이 부분이 제대로 되려면 이번 기차제에 적어도 블록체인만큼은 R&D 로드맵의 정책 수립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정부와 민간의 역할론이 이제 좀 정립이 돼야 된다. 특히 정부는 뭘 담당하고 민간은 뭘 할 건지를 좀 우리가 공정하고 좀 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정립을 해서 좀 진행을 하자. 특히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과연 국가 R&D 로드맵을 정부 총괄해서 또 중앙 집중 방식으로 자기들이 제정하는 방식으로 가면 또 이런 문제가 또 반복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제가 판단할 때는 왜 블록체인에 이런 민간 자율조직에 의해서 광범위하고 다양한 이런 R&D 로드맵을 만들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간에 이관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선행 연구를 좀 하고요. 정부가 해줘야 될 역할은 선행 연구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를 토대로 입법을 해라는 거죠. 입법을 추진하고 그 부분만 해도 아주 정부가 크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고요. 그래야
그 입법과 이제 선행 연구 내용을 토대로 그 정책에 의해서 예산을 이제 그 국회 입법 예산, 정부 예산을 마련하고 민간은 그 입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좀 분리시켜서 민간은 산업에서 다양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 학, 관, 연 여러 분야에서 좀 더 자율적인 그 R&D 로드맵 체계를 가지고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아주 광범위한 분야에서 그 어쨌든 입법이 되어 있으면 정부에서 그렇게 권장하는 그 안전장치와 입법안을 마련해 놓고 있고 충분히 깊이 있는 아주 뎁스가 깊은 그리고 광범위한 선행 연구가 정부가 이루어진다면 그 기반에서 민간들이 자율적으로 R&D 로드맵을 구성을 하고 추진한다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이번에 차제 블록체인 분산화 정책이 가장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종의 대안으로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론이 좀 정립이 돼야 되겠다. 그게 가장 중요한 지금 과제가 아닐까. 정부 R&D 로드맵을 통해 얻는 국가적 이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실질적 수혜자가 누가 되어야 하고 무모한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 교수님 먼저 말씀하시는데. 예. 로드맵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그 우리나라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었던 것도 효율적으로 잘 진행했기 때문에 IT 강국을 유지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IT 강국에 싹 들어간 이유가 이제는 방향성을 놓치고 있고 중구난방식으로 이제 끌려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인공지능 이야기 나오면 인공지능으로 간다고 했다가 이제 블록체인이 나오면 블록체인 로드맵을 만든다고 했다가 이렇게 돼서 정말 수천억이 들어가는 R&D 자금이 있는데 제가 대학에서 이렇게 보면 R&D 자금이라든지 어떤 정책 자금이 내려오면 그거를 형식적으로 그냥 쏘고 말하면 그 다음에 결과가 도저히 이 모니터링이 안 되는데 정말로 우리가 R&D 로드맵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정말 진행한다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지금 뭐 수천억인데 그거 가지고 뭘 못하겠습니까? 지금은 로드맵 자체는 전혀 방향성을 제시 못하고 있는데 정말 로드맵은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블록체인 산업이라는 게 어떤지 좀 누가 정의를 해야 되고 그 기술이 어떤지를 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뭐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민관, 뭐 학, 뭐 이게 다 모여가지고 좀 저는 전문가들이 좀 정말 이 기술이 뭐고 이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먼저 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정리를 해서 투자에 대한 이런 그 로드맵을 좀 세워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로드맵이 정말 잘 되면 수혜자는 우리 국민들이 다 수혜를 받겠죠. 특히 이제 이 벤처를 만들어가지고 블록체인으로 스타트업을 하려는 기업들은 정말 신나게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블록체인 활성화되면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겨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또 부가 서비스도 생길 수 있고 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렇게 될 때 이제 이 블록체인 관련된 로드맵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표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그 우리 홍 회장님이 데이터 공개가 잘 안 된다고 했다고 그랬는데 저도 옛날에 데이터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데이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는 있는데 표준화가 안 돼가지고 정부 부처 홈페이지를 간에 데이터 공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네, 있는데 공유가 안 되거든요. 그게 표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아무리 이게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서로 공유를 할 수 없는 그런 양식으로 돼 있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가 먼저 표준화돼야 되고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술을 표준화해야지 난립하고 있는 블록체인 간의 인터페이스를 해줄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래서 이 블록체인 로드맵은 반드시 표준화적인 측면에서 전문가들이 뭘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그런 지원도 좀 해주고 반드시 로드맵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로드맵이라는 거는 결국 단기적인 성과라기보다 장기적으로 그 산업 분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래서 5년 뒤, 10년 뒤를 계획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태로 지금의 속도로 이제 가상화폐가 성장을 하게 된다면 10년 뒤에는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이게 될 거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나중에는 가상화폐가 실제 화폐를 능가하게 되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때가 됐을 때 현재는 가장 아까 얘기가 나온 것처럼 명목 화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달러 위안화 정도가 있는데 미래에는 점점 더 지금 크립토 커런시 분야에서 명목 화폐로 인정받고 있는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마치 지금 달러를 누가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가 국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보유 여부에 따라서 국가적인 여러 가지 그런 영향력이라든지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데 저는 그러한 목표에 그러한 실질적인 이제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R&D 로드맵을 세운다면 이제 수혜자는 당연히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이제 화폐를 갖고 있다는 게 정부가 모두 갖고 있다는 뜻이 당연히 아니라 민간에서 이제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ICO를 통해서 모금한 자금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게 된다면 그 또한 나중에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미래에는 장기적인 잠재적인 이제 가상화폐 시대가 왔을 때 영향을 더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한 움직임 중에 하나가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물론 그런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발행한 엔트시어스라는 블록체인 코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코인을 최근에 네오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금이 몰리게 됐고 현재 전체 마켓 사이즈 자체, 그 코인 하나의 마켓 사이즈 자체가 10억, 14억 달러를 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원화로 치면 1조 5천억을 넘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단순히 화폐 하나만 발행을 했는데도 이러한 어마어마한 부를 이제 그러니까 네오 자체는 중국 자국민들이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 어마어마한 잠재적인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나라도 반드시 이런 어떤 코인 하나를 국가가 육성해서 양성하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블록체인 산업 자체를 활성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많은 코인들을 이제 가상화폐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를 이제 정부의 R&D 로드맵을 통해서 이제 얻는 국가적 이익이 뭐냐? 한마디로 그냥 국가적 이익은 이 세수의 증대라고 보여집니다. 기업이 활성화되고 거기서 많은 생산성이 올라간다면 국가는 어떤 상당한 재정적 이익을 취할 수 있고 그 재정적 이익이 어떤 국민들한테 다시 환류가 된다면 국민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는 어떤 예산 여력을 높일 수 있어서 그런 어떤 우리만의 좀 분명한 좀 지향점을 좀 세워두고 이 로드맵이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강론에 들어간다면 뭔가의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같이 그냥 투자금의 어떤 한도도 없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구체성도 없는 상태가 R&D 로드맵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자금을 투자하겠다 이런 부분의 어떤 성격은 지금 블록체인이라든지 가상화폐의 어떤 경제적 파급의 어떤 영향도를 본다면 좀 맞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가 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혁신적인 방법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전반적인 그 경제 상황이
뭐 이렇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거하고 다르게 어떤 재정 여력을 좀 가질 만한 여유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수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예 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여력을 좀 감안해서 좀 한 4, 5년 내에 약 한 5조 원 이상의 좀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20년 전에 IT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전자정부라든지 기타 부분에 좀 대규모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한 5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하더라도 단기간에 충분히 그 이상의 어떤 국가의 어떤 재정 이익을 갖다 줄 수 있는 분야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투자가 좀 선행되는 방향으로 좀 가게 되면 우리가 고민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해소가 되고 그런 투자를 한다는 선언 자체가 해외 여러 기업들도 국내에 몰리게 되고 우리 국내의 어떤 기업들도 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1, 2등 기업이 이제 애플, 구글 다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플랫폼 경제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고 전 세계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은 그야말로 이제 플랫폼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경쟁 체제 시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이제는 플랫폼 생태계와 플랫폼 생태계가 충돌하고 경쟁하는 초연결 사회 경쟁 체제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비트코인이 왜 자산 가치가 이게 화폐인지 그리고 혹은 물품인지 그 정의하기 어려운 어쨌든 디지털 에셋으로 보는 이유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화폐 즉 그 IP 금융이라는 새로운 그 IP 금융은 우리가 보통 R&D의 원천 기술 자체는 프로토타입 단계는 가격이 얼마 되지 않지만 여기에 고객 관계과 시장에서 고객 관계를 CR을 형성하기 시작하면 그 브랜드 로얄티가 붙어서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갖습니다. 그런 게 이제 IP 금융의 속성인데 이 IP 금융이 바로 플랫폼 경제에서는 절대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취약한 측면인 그 IT 보안관 부재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그 기술적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대두된다면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선점을 하고 이 부분에서 그 블록체인 국내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다양한 그 IT 보안관들을 만들어내고 그 기술적 가치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러 기술을 선보이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따로 이 종이 화폐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글로벌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실은 아무리 무역 경쟁력을 갖고 우리가 많은 수출을 하고 이렇게 해도 결국은 그 기축통화를 가진 주체들이 그 화폐 약간의 화폐 양적 조정이야 화폐 조작에 의해서 얼마든지 세계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취약성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극복하고 글로벌 기축통화 새로운 플랫폼 경제 디지털 경제 시대에 새로운 방식의 기술적 IP 금융적 가치를 갖고 있는 블록체인의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글로벌 기축통화 시장에도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을 만들어내는 생각하고 여기에는 그 많은 영웅들이 나와야 됩니다. 제2의 블록체인 기반의 네이버 같은 회사들이 나와야 되고 제2의 넥슨이 나와야 스마일게이트가 블록체인 기업이 되어져서 이 플랫폼 경제 시대를 완전히 글로벌 플랫폼 경제 시대에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계기점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 영웅들은 바로 우리 스타트업들이고 스타트업들이 여기에 실질적인 1차적인 수혜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대기업은 성장을 해도 고용이 없지만 스타트업은 성장과 동시에 초고용을 일으키는 가장 질 좋은 고용을 일으키는 주체가 바로 스타트업이고 저희 국가 R&D 로드맵은 여기에 완전한 초점을 맞추고 모두 그 결집해서 국가 R&D 로드맵 방향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그 지금 무모한 양적 성장보다는 불특정 다수의 그런 그 투기적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인 가치로 성과를 유도하는 전략적 방안이다. 국가적 제일 중요한 전략적 방안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블록체인 가상화폐 기술 검증이 전문가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